어떤 여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나며 더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나 화장 혹은 타고난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이고 세월이 쌓이며 완성되는 존재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진짜로 빛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더 아름다워지는 여성은 겉모습을 꾸미기보다 내면을 키우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여성을 만드는 비밀을 함께 발견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월 속에서 더욱 단단히 뿌리내립니다. 칼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페르소나 가면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라기보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이 가면은 흔히 외모에 대한 기준, 주변의 시선, 타인의 인정 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가면을 벗고 자기 본래의 자아와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된다고. 네, 가면을 벗은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때 드러나는 매력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과 화해한 영혼이 풍기는 고요한 힘입니다. 영상에서는 여성을 더욱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드는 6가지 비밀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성은 더 이상 사랑이나 관심을 좇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진실을 살고 그 진실이 곧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가족 앞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여성에게 있어 이 가면은 더욱 무겁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 좋은 딸, 아내, 어머니라는 역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막이 모두 하나의 페르소나로 엮여 있습니다. 문제는 융이 경고했듯이 이 가면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여성이 사회가 요구하는 얼굴에만 자신을 맞추다 보면 언젠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이 사라지고 대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괜찮아 보일까? 라는 불안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끝없는 공허함과 불안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내면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심스럽게라도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여성은 새로운 빛을 띱니다. 눈빛은 깊어지고 말은 진실해지고 걸음걸이조차 달라집니다. 이때 드러나는 매력은 화장품이나 외모가 줄 수 없는 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살기 시작한 여성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는 6가지 비밀은 여성이 페르소나를 넘어 진짜 자신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6번째 비밀은 그 핵심이자 열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성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좇지 않습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살고 바로 그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화장은 피부의 결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옷은 순간적인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은 얼굴도 아니고 장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힘, 즉 자기 자신을 아는 여성이 풍기는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순간 여성은 억지로 꾸밀 필요 없이 존재 자체로 매력이 됩니다. 자신을 아는 여성은 외부의 칭찬이나 확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은가? 라는 불안 대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나? 라는 확신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걸음걸이는 당당하며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화장품이 아니라 존재감에 끌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인식은 몸의 언어로 드러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걷는 모습은 자신감과 존엄을 드러내고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는 깊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눈빛은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보다 더 솔직하고 어떤 장식보다 더 빛나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여성이 비교해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매력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얼굴을 다듬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자아를 빚는 데 쓰고 있습니까?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러한 집착을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답장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작은 칭찬 하나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결핍을 내려놓은 여성은 전혀 다른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메시지가 늦게 와도 불안해하지 않고 누군가가 잠시 외면해도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중심은 이미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춘 순간 사랑이 오히려 그녀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러한 여성은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구축합니다. 그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만의 관심사에 몰두합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며 누군가가 함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세계를 더 빛나게 할 뿐입니다. 남자는 그녀가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우주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힘은 하나의 선언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숨의 이유는 아니다. 바로 이 태도가 여성에게 신비롭고 강렬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풍요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입니까? 스타일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언어이며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여성이 옷을 고를 때, 색을 선택할 때, 향수를 뿌릴 때 그녀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이지요. 칼 융은 색과 상징에는 깊은 무의식적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은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파란색은 평온과 신뢰를 상징하며 검은색은 신비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희망과 창조성을 자극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색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조율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향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향수는 기억을 깨우고 감정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어떤 향은 과거의 순간을 되살리고 어떤 향은 낯선 설렘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향기를 고른 여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녀를 기억하게 만드는 흔적이 됩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을 가진 여성은 억지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할 수도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과 이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스타일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영혼의 확장으로 변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진짜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은 꼭 소리치거나 앞에 나서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은 아주 고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흐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바위를 깎아내듯 여성의 고요한 에너지는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변을 바꾸고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적 에너지의 힘입니다.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매력입니다. 이 에너지를 지닌 여성은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가 곁에 있든 없든 그녀의 세계는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압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끌리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이 에너지는 작은 디테일 속에서 드러납니다.
목소리의 톤이 차분하고 말의 속도가 서두르지 않으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빛은 따뜻하지만 강하고 미소는 과장되지 않고 담백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성숙해지려면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억지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녀의 부재는 공허함으로 느껴지고 그녀의 존재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유한 힘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고 있는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곳에서 진정한 매력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의 빈칸을 메우려 불필요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여성은 압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깊이를 담은 공간이라는 것을 칼 융은 무의식이 언어보다 상징과 침묵으로 더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다루는 여성은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중시합니다. 그녀는 쓸데없는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 하나로,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하나로 상대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이 없는 순간에도 그녀는 온전히 존재합니다. 시선은 집중되어 있고 몸짓은 여유롭습니다. 그녀가 드물게 꺼내는 말은 그래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 여성의 대화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듯 그녀의 침묵은 대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어지고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다리입니까? 독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자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이며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라는 확신입니다. 독립적인 여성은 남자가 있어야만 삶이 의미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관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이미 온전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의 열정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빈 공간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풍요로운 정원에 더해지는 하나의 꽃이 됩니다. 이 독립은 고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랑이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될 때 그것은 훨씬 더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남자는 그녀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곁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큰 존중과 매력을 느낍니다. 칼 융은 성숙이란 자신과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여성은 바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반쪽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의 전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비밀들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선택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비로소 현실을 바꿉니다. 첫 번째, 관계보다 큰 목표를 가지십시오. 남자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동반자일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의 인생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쓰는 것, 공부를 이어가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혹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당신의 삶을 더 크게 만들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칼 융은 무의식이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힘은 서서히 고갈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지지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투자하십시오. 독서, 여행, 새로운 기술 습득, 명상, 운동, 이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을 단단하게 하고 매력을 자연스럽게 배가시킵니다. 네 번째, 외적인 모습보다 에너지에 더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옷차림이나 장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낀 평안, 힘, 따뜻함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결국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 전하는 감정의 파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일 나는 어떤 작은 실천으로 내 삶을 더 깊고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 진짜 아름다움은 운이나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 다져집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끌어안으며 존재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나 옷차림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곁에 있을 때 느낀 평온과 영감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칼, 융근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함과 연약함, 빛과 어둠, 존재와 침묵을 함께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전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매혹적입니다. 나이는 그녀의 매력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더 깊고 단단한 울림을 더해줍니다.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에서 드러나고 자신과의 일치에서 빛나며 타인에게 전해지는 에너지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다르다. 그녀는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매력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